네,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5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응 잘 하시라고 제가 오늘 새벽부터 영상을 또 찍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신성델타테크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부분 22만 주가 거래됐던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통정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등장이 나오죠. 자, 이 지금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40억 정도 취득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없었던 사실인가요? 그러지 아니었죠. 결국은 있었던 사실이었죠. 이때죠. 그죠? 이때 80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40억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꺼내왔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신성델타테크의 초전도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주식 투자가 성공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주식타자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떠한 사실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요 부분에선 왜 이런 사실들이 나왔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전개 방향을 보일 것인가? 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이론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세력주포착 사이트를 통해서도 과거 이때부터 소개시켜 드렸던 거거든요. 자, 지난 영상 잠깐 보고 할까요? 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요. 후반대에는 여러분들 교육되는 자료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 건가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씩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썩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6개월 전에 영상을 찍었던 건데요. 네, 6개월 전의 영상인데 세력주포착 사이트에서 잠깐 볼까요? 이때 당시 했던 말은 반드시 향후 자회사 상장을 이끌어낼 때 진입하시죠. 변동폭만 가지고 거래하시죠. 뭐뭐뭐군요.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한번 잠시 볼게요. 앞으로 최종 전략도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5일선을 오늘 갱신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일정이 좀 남아 있어서 이게 작년 9월이에요, 여러분들. 요런 부분들 가격 전략 다 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 일단 시작함에 앞서서 이 종목은 일단 9월 10일 정도 되면 일단 1라운드는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9월 10일에 과거에 LK99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이 날이었거든요. 1라운드는 끝나갑니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58,000원일 때 그러면 2라운드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선수의 마인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찍는 과정에 주가의 변동폭이 있다고 한다 한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 자, 이때가 사실 여러분들은 지나고 보면 이때 당시거든요. 그죠? 상방을 찍고 요 정도까지 왔을 때. 그래서 9월 10일 기점으로는 1라운드는 끝나갑니다. 자회사 상장권을 이끌어내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를 기다립시다. 등폭만 가지고 거래를 합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요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도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이때도요. 긍정과 부정의 의견들이 나오면서 각 국가에서 어디선 기다, 어디선 아니다, 여기선 기다, 여기선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는 주가 상승률은 가장 화려하다. 진위 여부의 판단은 9월 10일로 향하고 있으니 이때까지는 질기되 경계하세요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왜 볼까요?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유추하겠다.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그 과거 영상인데요. 과거 영상인데 요 부분에서 접근해라는 영상을 틀어놓는 장면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논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실시간 내연방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일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신성 델타테크, 자, 그리고 얼마예요? 19,910원이죠. TNE, 그쵸?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신성델타테크 급락일 때 과거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결론부터 자,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만나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어제 자. 장끝나서 나왔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자, 들으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과거 영상을 찍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저점에서 잡아내는 거는 이 부분에서 잡아내는 게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각 국가의 이론들 9월 10일이라는 이벤트 결국은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맞아요. 진입 가까워지면 이탈 이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순간적인 속도로 나오잖아요. 이론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떠서 산다고 한다면 제가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했었거든요. 진입을 하더라도 단기 매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훼손 절차가 나오죠. 그죠? 요 부분의 상승폭과 요 부분의 상승폭 중에 이게 크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시그널 결국은 이때도 역시나 9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입하시죠.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는 어떻게 할까? 미래도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과거의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었을 때 급등했던 건 없을까? 그쵸? 요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요겁니다. 자, 작년 8월 4일이죠. LK99 국내 재현 황산납 수급 어려워서 2주 이상 걸린다. 그쵸? 결국은 이거를 실효를 채취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9월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때 황산납 관련주는 몇 배가 올랐죠? 맞아요. 3배에서 4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황산납 관련주는 진위 여부가 나왔을 때 3배에서 4배까지 점으로 갈 거라고요. 그 업체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아시죠?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무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 과거와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3월 4일에 있었던 미국 물리학회 김현탁 박사. 그렇죠? 똑같죠. 근데 결국은 LK99에서 PC4소스 황을 추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싸하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중간중간 등폭에 대한 과정.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어떤 이론들을 반복적으로 이뤄내고 있죠? 긍정과 부정의 사실들을 반복적으로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만일에 매수했거나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맞아요. 과거를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겠죠. 손 놓고 있으면서 신성 ST의 상장권, 신성 일렉트로닉을 이용하면서 끌어올릴 그 부분만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어차피 드러난 결과에 등폭만 반복할 뿐이다. 나중에 진위 여부의 맞아요. 결과론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할 줄 알아야 1라운드 끝난 자세 2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은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2의 신성델타테크, 제3의 신성델타테크, 그 이후에 신성델타테크가 또 이런 흐름을 보이더라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해서 손실이라는 걸 안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간략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최종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으면 41,150원에 여러분들께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최저점에서 또 한번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이다. 근데 왜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을 제가 이때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5, 6월 달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제2의 신성 델타테크, 제3의 신성 델타테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 도와드릴게요. 자, 봅시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지 못했던 애들이죠. 자, 근데 오늘은 조금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41,150원에 배터리 통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근데 호재성 이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까요? 그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걸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 엔캠이라는 종목과 이 신성 델타 테크 배터리 통을 다루는 이 두 종목을 설명해 드렸어요. 엔캠 1월 달부터 진짜 올랐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양반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다른 유튜버들은 보면 이런 거 맞췄다 저런 거 맞췄다 해서 갈려주는데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배터리 통으로 잡아냈다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에는 세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거에 힘을 실어주고 하락하는 거를 차익을 하면서 하락을 유발하는 세력들이 있죠. 자, 이석배 교수 등장하고 김현탑 박사 미국 물리학회로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청받은 게 아니고 가는 거죠. 그쵸? 자, 이석배 교수 등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 펀드 매니저들. 이들의 의도는 자, 배터리 통에 대한 규모가 등장을 했구나. 그들은 그러면 이석배 교수 나왔네? 즐겨보자. 축제를 즐기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짜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중간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알아낼 수 있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종목을 다룰 때도 성공 투자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따 제가 공부 영상을 좀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요 부분 봅시다. 요 부분에서 분명히 CCS의 하한가가 등장을 해요. 이날. 그죠?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이 구간에 접근해야 됩니다. 큰 문제 되실 거예요. 잠깐 봅시다. 자, 이 부분의 영상인데요. 급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의 훼손이 좀 일어났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오르기 전부터 12월 이때 제가 82,500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완전 과거죠. 1월 29일 날 긴급 분석 당일날 하금 속임수입니다. 세력들은 반드시 이렇게 매수 들어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은 최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 그죠? CCS의 하한가를 보면서 허수다. 어차피 3월 4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알차게 찾을 수만 있어도 손실 구간이 아니죠. 수익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누가 주는 밥보다는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지는 않으실까요? 그쵸?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고기를 누가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잡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2번만큼은 그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했던 말 22만 주 분명히 이들의 의도를 가질 겁니다 라는 건데 자, 이때가 맞아요. 이 10만 1,400원 동시호가에 거래되던 날 이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으면서 자, 기회입니다. 자, 봅시다.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자, 81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23만 3천 주 그죠? 이게 바로 동시호가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구를 보세요. JP 모건 11만 주 매도 모건 서울 그리고 15만 주 매수 JP 모건 다시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동시호가에 의도적으로 그들이 통정 매매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날 아무도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날려버리죠. 그쵸?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 결국은 이 부분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한 번에 더 축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손 놓고 있으면서 이날을 기다리면 안 돼요. 주가는 다시 조정을 보일 겁니다. 이유는 과거와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임원진들의 매도, 구자천 씨는 어차피 주가 끌어올리는 거에 관심이 있죠. 대주주니까요. 저는 팩트를 전달하고 싶네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호재성 이슈 이후에 악재성 이슈를 또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맞아요. 신성 일렉트로닉이라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18만 4,800원이 갔을 때 나는 이 금액이 되는 게 아닌 30만 원, 40만 원 되는 평가이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등폭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진위 여부가 딱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자회사의 상장권. 신성 일렉트로닉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등폭만 반복해야 되죠. 다 노출되어 있는 그들의 이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3월 18일에도 종가 배팅 CCS 주가 훼손, 대차 물량 상환, 금요일 22만 주 수급, 이탈이 맞아요. 거래량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 보내드렸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요 부분에 말씀드렸고, 요 부분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부분에 우리가 힘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실폭을 축소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이 부분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이 불합리한 시장을 바꿔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이고요. 여러분들 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아플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공부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이쪽으로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LK99 국내 재현 황산납 수급이 어려워서 2주 이상 걸립니다. 해서 8월 4일 날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때 진위 여부를 언제로 돌리냐면 9월 이후로 돌립니다. 황산납이 마련되지 않아서요. 이번에도 역시나 진위 여부가 나오게 되면 황산납 관련주는 급등할 거예요. 과거와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른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진심이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3월 대응 전략, 그리고 맞아요.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황업체 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은 진위 여부가 나왔을 때는 맞아요. 황산납을 이용했다. 어느 쪽으로 점으로 세네방 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이 이 손실을 축소하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만일에 중간중간 부분에서 어떠한 특정적인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매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고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공부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저 개인 채널도 운영 중에 있고요. 자 개인 채널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세요. 010-4822-8706입니다. 제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죠. 신성 개인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개인 채널 제가 여러분들 승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와서 공부하시고 그들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 그리고 사실 이 신성 델타테크 하나만 오른 것 같지만 시장은 이런 종목들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고요. 엔캡 이런 거. 저점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공부는 싫다. 그냥 황산남만 받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신성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성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떤 공부를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자, 어떤 공부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이걸 알게 되면 큰 판을 볼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영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캡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